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어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인천 도시가스 주총 다녀온 후기를 영상으로 한번 제작해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그 주총 후기이면서 동시에 가장 최근에 공시된 실적인 2020년 사업 보고서를 통해 업데이트된 정보를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번 주총을 다녀와서 다시 한번 느낀 점이 역시 회사는 미래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인 사업 기반 위에 꾸준한 배당을 할 수 있는 전통적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가치 또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히 투자 성향이 안정적 성향이라면 이러한 기업 종목은 반드시 내 투자 포트폴리오의 일정 비율 정도는 함께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인천 도시가스는 배당에 있어서는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이유인지는 명확하진 않지만 매년 꾸준히 1250원이라는 일률적인 배당을 주주들에게 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사업의 성격이 지역 독점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은 가능하지만 더 이상의 성장이 어려운 물리적인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을 바탕으로 또한 안정적인 배당 성향을 추구하는 것이 이 기업의 정책적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 사업 영역이 워낙 안정적이고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보다 일반적으로 실적 공시도 빠른 편이고 주총도 한 주 앞서 진행을 했고 무엇보다 현금 배당 집행이 이러한 빠른 스케줄에 맞춰 3월 말에 입금이 된다는 것 또한 이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로서 아주 멋진 매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2021년 올해도 어김없이 다른 기업보다 한 주 빠른 3월 19일에 인천 본사에서 주총이 있었습니다. 다른 회사보다 한 주 빠른 것까지는 좋은데 보통 다른 회사는 주총을 10시에 시작하는데 이 회사는 주총 시간도 다른 회사보다 빠른 9시에 시작을 해서 평소 붐비는 출퇴근 시간에 부지런히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사무실이 서울역 부근이라 서울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동해야 할 시간대가 출퇴근 시간이 겹치는 경우라 이제 자가용을 포기하고 지하철을 선택하고 여유 있게 이제 출발한다고 7시 조금 넘어 이제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역시 지하철 1호선 인천행은 저에게는 먼 기차 여행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나마 자리에 앉아갈 수 있어서 꾸벅꾸벅 졸면서 갔는데 중간중간에 지하철을 잘못 타고 플랫폼을 잘못 찾아가는 바람에 약간 지체가 있었지만 어떻게 인천 주안역까지 도착했습니다. 인천 도시가스를 찾아가는 방법을 하루 전에 확인했는데 그 제물포역이나 동인천에서 버스를 타고 가려 했지만 주안역에서 그 510번 버스를 타고 가는 것이 가장 빠를 것 같아서 일단 주안역에서 하차를 하고 지도를 스마트폰에서 열고 인근 버스 정류장을 찾아갔는데 벌써 시간이 9시 15분 전이라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결국 택시를 탔습니다. 지도상으로는 얼마 안 되는데 택시 요금이 7,000원이나 나와서 택시 물가를 또한 확실히 체험을 했습니다. 회사 입구에 경비실을 통해 발열 체크를 하고 드디어 인천 도시가스 정문을 통과하여 회사 내부로 진입을 하였습니다. 역시 회사는 넓은 부지에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만큼이나 안정적인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오래되고 역사가 깊은 전통 있는 회사답게 나무들도 울창하고 건물도 예스럽고 모든 직원들이 유니폼도 입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첫 인상이 평온해 보이기도 하고 뭔가 고요하면서도 한번 터지면 굉장히 통제하기 어려운 위험한 사고를 안고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랄까 그랬죠. 직원들의 친절한 안내를 받으면서 이제 별관 강당으로 보이는 건물 2층으로 올라가 주주 명단 확인하고 남은 자리가 가장 뒤쪽 줄밖에 없어서 일단 착석을 하였습니다. 착석을 하고 보니 일반 개인 투자 주주는 저 혼자인 것 같아 보였고 나머지 분들은 아마도 그 관계자분이나 관계 지분 쪽 주주님들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이 한번 돼 보았습니다. 그 시간에 딱 맞춰왔기 때문에 바로 주주총회가 국기에 대한 경례로 시작되었습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분이 이 회사의 대표이신 정진서 사장님입니다. 오늘 주총 의장을 맡아서 주총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 몇 가지 안건을 유인물을 통해 확인을 했는데 역시나 예상과 같이 첫 안건부터 마지막 안건까지 일사천리로 끝내버렸습니다. 의장이 안건을 산정하면 주주가 일어나 찬성 발언을 하면서 모든 안건을 의결시키고 의장이 마지막으로 이제 패회를 알리는 순간, 그래도 2시간 동안 지하철과 택시를 타고 달려온 노력이 아까워 저는 오른손을 번쩍 들고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래도 이 회사 주주인데요. 그렇죠? 첫 번째는 그 20년, 19년, 18년 최근 3개년 점진적으로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 하락세에 대한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두 번째는 신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가능성과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회사 홈페이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제 첫 번째 항목에 신에너지 인프라 구축으로 신성장 지평 개척이라는 비전이 나와 있는데, 성장의 한계에 닫힌 기업에서 뭔가 신성장 지평을 개척한다고 하니 보기만 해도 아주 흥분이 되는 문구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아마 저와 마찬가지로 인천 도시가스 주주분들이시라면 이제 무척이나 궁금하실 내용인데,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도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회사는 국내 도시가스 시장 점유율이 3.4% 정도 규모의 회사입니다. 1위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삼천리라는 회사로 시장 점유율 약 16%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서울도시가스, 코원, 그리고 예스코, 대륜에 이어 인천도시가스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들 수도권 7개사가 전체 시장의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도시가스 업계의 현재의 상황입니다. 2020년 12월 기준으로 이 회사의 발행 주식수와 유통 주식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 총수가 430만 주이고, 자기 주식수 25만 주 정도를 제외하면 실제 유통 거래 주식수는 412만 주 정도로, 그 연간 매출이 5천억 하는 회사의 규모로는 너무나 발행 주식수가 적습니다. 발행 주식수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도 주식 거래가 거의 없는데, 그 워낙 시장에서 소외받는 주식이라 더더욱 거래량이 없는 상황입니다. 2020년 마감이 되었는데요. 이 회사가 얼마나 재무적으로 안전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동 자산이 유동 부채보다 약 2.5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재고 자산 거의 없지만 제외하고도 유동 자산이 약 2.5배로 유동 비율이나 당자 비율이 매우 안정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부채 비율인데요. 20년 78%로서 오른쪽 이제 그림과 같이 최근 5개년 추이를 보면 계속 하향 안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입금 의존도 또한 매우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런 재무 안정성은 이 회사를 투자함에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2020년 결산을 하면서 21년 올해 주총에도 어김없이 그 배당금 1250원을 확정 지었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한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 중 하나가 재무적인 안정성인데, 여기에 이제 더해 올해까지 13년간 꾸준히 1250원이라는 배당 정책 또한 이 회사 종목에 투자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또 하나가 될 것입니다. 현재 주가가 25,300원 정도인데요. 이 기준으로 시가 배당률이 대략 한 5% 가까이 됩니다. 아주 높은 배당이면서 또 한편으로 놀라운 것은 무려 13년 동안 꾸준히 1250원을 현금 배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주식 투자 이렇게 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면 왜 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2020년 포함해서 최근 5개년 매출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는 인천 지역을 기반으로 LNG를 지역 독점으로 공급하면서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을 내고 있다는 특징과 함께 큰 폭의 변동률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림과 같이 18년도에 5,800억 개의 매출을 기록한 이후에 19년 그리고 특히 이제 작년이죠. 20년에는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좀 컸는데, 그 역시나 코로나로 인한 영향이 어느 정도 매출에 기여했다고 좀 볼 수 있으며, 자연적으로도 이익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업이익은 이 매출에 좌우되고, 매출은 LNG 판매량에 따라 추이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원가 및 판매 구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LNG가 비싸면은 이 원가 구조가 이제 높아지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원가에 따라서 그 판매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이게 LNG가 이제 공공재다 보니까는 판매 가격을 정부에서 무척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매출에 좌우되고 매출은 LNG 판매량에 따라 이제 추이를 같이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림을 보시면 18년도에 9억 4천 세제곱미터에서 19년 8억 8천 그리고 20년 8억 정도의 LNG를 공급했습니다. 도시가스는 정부 정책에 따라 2개월에 한 번 원가가 원료 가격에 따라 변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난방공사나 한국전력 같이 변동성이 크지가 않지만 원료 가격에 연동되어서 판매 가격도 정해지기 때문에 매출이 늘거나 줄어도 이익률 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도 이 회사가 영위하는 도시가스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공급량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가정용은 오히려 19년보다 많은 4억 3천 세제곱미터이고 산업용은 코로나 여파를 그대로 실감할 수 있듯이 전년도보다 적은 2억 세제곱미터 정도 공급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제조업이 많은 인천에 다시 활기를 찾는다면 아무래도 산업용 부분의 매출이 전체 매출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 주총 때 질의했던 두 가지 사항에 대한 회사 대표의 답변이 일단 첫 번째, 최근 3개년 매출과 이익 하락 요인에 대한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한 감소가 주된 요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분명 3개년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2020년에 국한해서 이 답을 가름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에너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사업 내용을 이제 물었죠. 그랬더니 그 굉장히 이 열정을 가지고 이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그 사업 공급 지역 내에 이제 연료 전지를 활용한 전기 발전 사업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아직 그 지금 비공식적인 지금 그 사안에 이 어느 정도 이제 검토 단계 중이라고만 하는데 물론 이제 결정은 아직 안 됐지만 이제 여러 가지 타당성을 이제 정부와 함께 용역을 통해 이제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두 곳 정도가 이제 후보로 이제 장소를 이제 이 두 곳 정도의 이제 후보를 고민 뭐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진행할 것이라는 그 이야기와 함께 이제 수소 에너지 사업도 이제 여러 도시가스 사업체와 이제 공동으로 현재 이제 연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각 지역에 이제 도시가스 이제 사업자들이 땅 속에 이제 배관을 많이 이제 설치를 했는데 이런 기존 시설들은 향후 그 에너지원 변화에 따라 활용이 가능할 거라는 그 아직은 시기상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먼 그 미래의 또 다른 먹거리로 성장에 대한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에 긍정적 평가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아주 오랜 시간 영상을 함께 이제 했는데요. 그 한 장으로 주중 다녀온 후기와 함께 최근 사업 보고서를 근거로 인천도시가스 주식 종목에 대한 결론을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기회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첫 번째가 여지없이 재무적인 안정성입니다. 절대 망할 수 없는 회사이지요. 그리고 지역 독점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은 바로 무려 13년 동안 1250원이라는 꾸준한 배당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가 문제겠죠. 마찬가지로 성장의 한계가 명확한 만큼 그 새로운 분야의 사업을 고민해야 하는 문제가 늘 상존하고 있으며 워낙 유통주식수가 적고 기업의 성장성의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시장에서 진짜 속된 말로 은퇴하신 분들이 퇴직금을 가지고 투자하는 목적 이외에는 전혀 투자에 대한 큰 매력이 없어서 거의 거래가 없고 또 주가의 흐름이 너무나 일률적인 부분이 조금 이 주식 종목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개인마다 투자 성향이 다르겠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주식 투자 포트폴리오 중에 3분의 1 정도는 이런 안정적인 기업 규모로 일단 베이스를 든든히 하면서 투자를 시작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너무 성장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위험 요인이 전혀 해치가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그 안정적인 성향의 주식 종목을 기초로 먼저 쌓아놓고 그리고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영상을 마치기 전에 주총 끝나고 정말 이렇게 그 이 재무팀장님께서 이렇게 저기 멀리 왔다고 굉장히 친절하게 저기 차 한잔 대접하면서 기업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 또 명함까지 이제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시는 길 편히 가라고 저 차까지 태워서 그 지하철역까지 이제 타고 이제 오늘 아주 환대를 저기 경험하고 왔는데요. 어쨌든 그 인천 도시가스 지금 한 25,000원 정도 하는데 그 IR 담당하시는 분의 말씀으로는 한 3만 원 정도까지가 적정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저 역시 지금 25,000원 정도의 가격은 사실 조금 저평가라는 어떤 좀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주가가 이제 올라가서 3만 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근거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정리되고 가정용 외에 이제 산업용 쪽으로 가스 공급이 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늘어날 거로 기대를 해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번 영상을 통해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도 성공적인 당신의 투자가 되는 하루를 만드십시오. 감사합니다.